정부는 집값이 오르길 바란다라는 주제로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정부가 집값이 오르길 바란다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부가 왜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고 결국엔 집값이 올라야 지금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공급 발표를 했죠. 도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으로 추가 공급하겠다. 결론적으로는 공급을 빨리 하겠다라는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를 다 읽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부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즉 공급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공급 대책을 갑자기 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집값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자면은 결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집값이 사실 오르길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집값이 오르면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공급이 많으면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인데요. 결국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있거든요. 가장 1차적으로는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분양사들이 어떤 사업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전등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변기를 단다거나 이런 문고리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현상은 집값이 올라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왜 집값이 올라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건설사랑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올라야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약간의 그런 모순이 있죠. 정부는 결국에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거에 언제와 닮아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 15년 전과 정말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거의 마이너스 34%, 이 잠실주공 5단지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4%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똑같이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37%가 올랐어요. 그리고 15년 전에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개월간 40%가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021년도부터 2023년 초까지 급락을 하고 다시 또 10개월 만에 이렇게 반등을 한 게 이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과 정말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도 이런 공급 대책이 있었냐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때도 똑같이 공급을 하겠다고 이런 보도자료를 국토해양부에서 똑같이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결국에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도 주택 공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냈었던 거겠죠. 여기 옆에 보시는 것도 2009년 9월 3일에 발표된 보도 자료인데요. 민간 건설 위축 보완을 위해 공공부문 주택 건설을 확대 추진하겠다. 이 또한 이때 당시에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할까봐 그리고 경기가 침체될까봐 이런 거를 걱정을 해가지고 지금과 똑같이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 이렇게 주택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반등한 거, 이것도 지금 상황과 똑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허가 물량이 급감해가지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 자료 또한 과거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결국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이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하락한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맞아요. 그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건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거의 침체 아니면 거의 횡보 아니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서울 집값은 하락을 했는데 지방은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장과 지방시장이 양극화돼가지고 서울시장은 가격이 하락했는데 지방시장은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상황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주택 건설, 이제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전국 미분양도 이렇게 확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사이클을 말할 때는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하락하고 침체됐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도권에서 더 넓혀가지고 지방까지 전국으로 다 확대를 한다면은 이렇게 미분양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면 거설사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되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옛날 자료를 본다면은 지방의 아파트가 상승함으로써 공급 부족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건설 경기 또한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어딘가는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된 데 반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지방과 수도권의 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부터 보면은 지금 서울의 가격은 저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해요.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는 서울도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꽤나 있었죠. 하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전세가 또한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서울도 매매가가 거의 반등을 꽤 많이 했죠.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떨어진 그 하락폭의 거의 절반만큼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반만큼 회복을 하고 일부 아파트들은 더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는 다시 고평가의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건축 원가도 안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신축 아파트든 구축 아파트든 그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아파트는 아직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이 건설 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른 이 상황에서도 그런 아파트들은 전혀 그런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이 반등했는데 반해 이런 수도권 외곽이나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방의 아파트들은 아직 반등하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렇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지역별로 시세는 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고평가된 곳은 이제 침체를 맞을 수도 있고 아직 저평가되고 아직 못 오른 그런 곳들은 다시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이런 보도자료로 내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야 이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값으로는 절대 분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집값으로는 건설사에서 그 분양가로 분양을 하면 당연히 미분양이 날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줘야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값에 맞게 어떤 건설 자재라거나 이런 건축 원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분양가에 맞출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건설사랑 시행사도 이익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야 한다. 그리고 그 집값이 오르는 곳은 아직 못 오른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곳들은 지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도권 외곽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오른 곳이 아닌 그런 곳들이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의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저평가된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입지 좋은 곳 혹은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은 다시 하락한 만큼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앞으로 오를 만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상가에 투자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고금리 시대에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가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상가 매물들을 맨날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절대 안 나오던 그런 종류의 상가가 그런 좋은 상가가 지금은 그냥 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다 다르게 갈 거기 때문에 저평가된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금리 시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평가를 찾는 방법이나 상가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이 전자책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